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모 그린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 그린텍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핵심 소재를 이제 뭐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세계 3대 나노 부품, 뭐 나노 자성 부품이죠. 쪽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의 경우는 종목 진단이 올라왔는데 제 채널 홈에 오시면은 홈 영상 뭐 쭉 있는 리스트 중에 커뮤니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특별한 일 없는 이상 당분간은 커뮤니티에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 신청하시면 첫 번째 글 있죠. 여기에 질문과 종목 진단 맞게 요청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요청하실 때 근데 여기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세요.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리는데 댓글보다 좋아요가 적은 거는 좀 이상하죠. 적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해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종목 진단해 주세요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도 좋아요가 안 눌린다면은 그거는 약간의 그 몰라서 안 누르셨겠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양심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이고 밑에 자세히 보기가 있네요. 자, 다시 캡처를 하겠습니다. 박기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안녕하세요 롤쌤 애청자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주식 안 하다가 아이고 이때 고생을 많이 하셨었나봐요. 아니면은 둘 중 하나겠네요. 고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잘 빠져나오셨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보통 지금까지 10년 안 하실 정도면 고생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으로 주식 많이 내려와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합니다. 종목 상담은 아모그린텍 비중 80%, 비중 80% 여기서 느껴지네요. 요 왠지 느낌이 고생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니까 매수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매수가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헷갈립니다. 지금 보면 투자 포인트는 특허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많아서 재매수했다. 2만원까지 보는데 매도 포인트랑 기업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매도 포인트를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매도 포인트는 보통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매겨가지고 기업의 실적이랑 이런 기업의 가치를 매겨서 매도 포인트를 잡겠죠. 이렇게 하는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이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매도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이 저는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다들 아시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평면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그 끝에 보면 약간 휘죠. 이렇게. 갤럭시 시리즈는 예전부터 뭐 도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걸 아예 접어서 폴더블까지 나오고, 폴더블이 나오고, 이제 LG에서는 뭐 대형 디스플레이긴 하지만 롤러블이 나오고 있죠. 엄청난 기술력인 것 같아요. 뭐 디스플레이를 얇게 해가지고 그냥 말아 이렇게. 신기한 기술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관련돼서 휴대용 IT 기기 같은 경우는 접든 말든 뭘 하든 배터리가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배터리도 플렉서블 쪽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뭐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뭐 핵심 소재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특허가 많다 뭐 이렇게 특허가 1100건이나 돼요. 국내외에. 특허가 많은 거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1100건이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신청을 해서 올해 기술 특례 상장으로 했습니다. 기술 특례로 해서 3월에 상장됐다. 보시면은 3월 말에 상장된 거 보이시죠? 여기 3월 29일에. 그러면은 이제 2달 된 업체예요. 2달. 2개월 된 업체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특장점은 이쪽인 것 같아요. 기술력이 좋은데 그 중에서 나노 관련, 나노 자성 부품 관련 쪽으로 이쪽이 뭐 아주 뭐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방열 솔루션 쪽이랑 이게 뭐 두 개가 매우 핵심적인 기술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나노 자성 부품 고효율적으로 세계 3대 제조사인데 에너지 변환, 이게 고효율 나노 자성 부품, 뭐 말하면은 이게 어려운 용어 같은데 그냥 그런 거에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을 높이는 자성 부품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성은 이제 자성을 지닌 부품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당연하겠죠. 에너지 효율이 정말 뭐 필요한 쪽이 전기차, 그리고 5G에도 들어가고, 특히 뭐 방열 뭐 이런 쪽 뭐 강력하게 들어가야겠죠. 왜냐면은 4G보다 롱텀 뭐 LTE 롱텀 에볼루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더 복잡해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기기라는 건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안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단순화되는 거지, 심플해지지 안에 내부는 그만큼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발열이 심해집니다. 발열이.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서 비아트론이나 뭐 테라세미콘이나 뭐 이런 쪽에서 발열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 발열 쪽에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선명도라던가 이 해상도가 확연하게 차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2015년부터 드렸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 발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방열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은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 세계 1, 2 전기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랑 비아디, 제가 전기차 배터리 할 때 많이 말씀드리죠. BYD, 비아디, 요 기업이 중국에서 뭐 전기차 최고고 이제 테슬라랑 뭐 1, 2를 다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쪽에서.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처음에는 박살났다가 이제 올라왔죠. 네. 그래서 뭐 현대 모비스 쪽에도 들어가고 델타나 뭐 동아일레콤 뭐 현목사가 뭐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BYD랑은 앞으로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니까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전망성은. 그리고 지금 5G 시대가 왔죠. 그러면은 이제 RF 방열 시트, RF는 이제 고주파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주파 방열 시트.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방열, 열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매출 계속 나오겠죠. 뭐 ESS 쪽도 나올 거고, 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이쪽은. IT 부품 쪽도 이제 요 HTF 요거 같은 경우는 열이 수직 방향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부분을 이제 열을 확산되는 걸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면 온도를 저하시켜서 표면 온도, 보통 그 자동차도 냉각수 같은 걸로 표면 온도를 저하시키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하시켜서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저하시켜서 전자제품을 열로 보호하는 그런 방열 기능 쪽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방열 기능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게 그 모바일기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그냥 그 유선 말고 무선 충전도 하잖아요. 그리고 NFC 기능 있죠? 이쪽 기능도 하고, 뭐 전자지갑 같은 경우 그 무슨 페이 뭐 이런 거, 그리고 각종 칩이나 센서 엄청나게 이제 발열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규 부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열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부품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요처는 확실해요. 기업이. 그래서 기업 내용 자체는 매우 좋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하는 기업, 뭐 친환경이고 뭐 그 4차 산업, 미래 산업이고 좋은 것만 다 해요. 다 한다. 좋은 것만 다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좋은 것만 다 하면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기업은 뭐가 문제일까요? 자, 성장성이 좋은데 좋은 거 다 하려면은 그쪽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R&D.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작년에도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다. 이제 뭐 5G 되고 하면은 좀 늘어나겠죠. 전기차도 서서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적자 기업이에요. 유보율을 보면은 부채를 보면은 이거만 보면은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뭐 실적이 나오고 이 기업의 뭐 가치를 보고 얼만큼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느냐, 실적이 얼만큼 나오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기업 내용만 보고 하면 기업 가치를 따질 수는 없어요. 사실적으로. 요 실적만 보고 하면 기업 내용의 실적만 보고 하면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업 자체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해요. 뭐 말은 2021년까지 영업이익을 뭐 200억을 넘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업이익 200 넘어가는 거 좋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해서 75억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1분기에는 뭐 한 10억 정도 나왔어요. 계속 발전을 해야겠죠.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G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당연히 과거보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업의 핵심은 R&D라고 했잖아요. 매출의 최소 10%에서 20% 정도를 R&D로 때려 넣어야 돼요. 좋은 것만 다 하려면은 그만큼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건데 좋은 거 아는데 남들은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안 하겠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현재 적자 기업인 거예요. 1분기 실적은 이제 뭐 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게 쉽지는 않다. 그나마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조금 자금 관리는 유용해졌겠죠. 근데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모그린텍에 다니는 연구원이에요. 기업이 상장을 했다? 그럼 우리 회사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졌다고 생각하겠죠. 기술력이 좋아. 기술력이 좋다는 거는 연구원분들도 기술을 개발을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기업이 좋아졌어요. 이 연구원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대우도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그만큼 대우 안 해주면 여기 있겠어요? 대우를 잘해줘야겠죠. 그러면은 R&D 비용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에다가 요 마련된 현금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겠죠. 급여를 올리던 뭘 해주던 복지를 늘려주는 근무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케팅 비용도 계속 들어가 있고 이게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적이 성장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좀 있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하는 거는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2021년까지 연 뭐 200억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게 가능은 한데 쉽지 않아요. 가능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지 확인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벌면은 다 어디로 가서 부채도 갚고 해야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부채를 좀 해결하고 기업의 R&D 비용 이렇게 하면서도 현금성 자산을 좀 쌓아놔야지 뭐 공장도 늘리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이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쪽 기본적 분석으로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정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 분석은 제 기준에서는 목표가를 설정하기 어려워요.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가볼게요. 신규 상장주죠. 기술적 분석의 뜻이 뭐죠?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란 말이야. 과거 데이터 있어요? 올해 3월에 상장했는데 이거는
실적이나 이런 내용으로 볼 수도 없고 순수하게 성장성으로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성장성으로만 봐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이걸 기업 가치 매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최고 어렵다. 이거를 기업 가치를 높게 주려고 하면은 이거 당연히 뭐 10만원, 20만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에이, 그래도 적자 기업인데 뭐 좋아져봤자 이게 뭐 2만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원래 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는 나는 뭐 차트를 잘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돈 벌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고, 보통 최소 3개월 지나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논하는 게 업계 관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기술적 분석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뭐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3개월도 좀 짧긴 한데 최소 3개월이라고 하는 게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의 데이터는 쌓인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2달 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매수는 잘하셨어요. 아까 10,000원 초반대인가 그랬었죠. 1,400원? 뭐 그 정도였죠. 그 기억으로 80% 여기서 매수하셨으면 수익권이네요.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기업의 기술력 좋아요. 그래도 흑자 전환 되고 그 5G 되고 하면은 더 좋아지겠죠. 전기차도 앞으로 잘 팔리겠죠. 그럼 지금보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성장성에 이 가산점을 많이 주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감안하세요. 성장성에 가산점을 주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아까 2만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 갈진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종목이 시총이 지금 뭐 2천억 정도 돼 있는데 뭐 2천 여기서 한 뭐 2배 좀 안 남았죠. 그러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2만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뭐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기술력 좋은 종목도 신규 종목은 수급 한번 꼬이면 쭉 때려 맞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초기에 이렇게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이 종목 상장했을 때 초기에 시가가 얼마예요? 5,900원 6,000원이라고 치자고요. 6,000원에서 15,300원까지 갔어요. 6,000원으로 계산해도 1.5배 이상을 갔죠. 6,000원으로 계산해 15,000원에도 1.5배 이상을 간 거잖아요. 2.5배. 죄송합니다. 2.5배 이상을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급 한번 꼬이면 헤어나오지를 못해. 진짜 최악의 경우 중 하나는 혜태제과식품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본 최악의 경우 중 하나는 혜태제과식품 상장 초기에 한번 반짝하고 진짜 한번 딱 반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8,000원에서 지금 10,000원 회복이 안 돼요. 2016년이니까 지금 3년 됐죠. 3년 동안 68,000원에서 지금 9,000원대잖아요. 그쵸?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소개해드린 게 요게 미래기술력이 좋은 이것도 밸류를 그렇게 확 넣어주기가 좀 애매한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실적을 보면은 어정쩡하죠. 어정쩡하죠. 실적이 들쑥날쑥하죠. 영업이익도 들쑥날쑥하고 그죠?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620억 2010년 620억 매출일 때 50억 영업이익이 나는데 지금은 왜 이익이 이거밖에 안 남지? 작년은? 왜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성장성이 좋아도
여기에 수급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세력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성장성에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주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세력들이 이 종목에다가 수급을 넣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안 넣어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넣어주면. 아모그린텍도 똑같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뭐 2만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정 안 되면은 뭐 아모텍에서 끌어다 주겠지. 자, 보시면은 이 아모텍에서 여기서 끌어다 주겠죠. 끌어다 주겠지.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뭐 2만원 당장 생각하기보다는 짧게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 정해진 데이터가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장 초기에 이제 첫날에 10,000원 요 구간하고 12,000원 구간 요렇게 그어놨었단 말이에요. 상장 초기에 매물이 여기 딱 해놨는데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이탈, 그리고 이중 바닥 찍고 올라온 모양. 이 짧은 추세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중 바닥 찍고 올라온.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구간을 회복해야지 빨라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복하고 이탈만 안 하면은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고 이탈만 안 하면 빨라진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모양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이렇게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많아요. 지지선을 대부분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뭐 반등이 나올 때 한 번에 회복이 어렵다, 맞고 밀리죠. 요런 모양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선을 이렇게 제압해서 올라가면서 21선 제압과 그리고 기존 가격, 여기 이제 지지받던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은,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된다라고 했죠. 이 저항을 극복해서 회복하면은 그냥 날아가면 내게 아니지만 여기 매수가를 잘 줬다, 혹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력 받는 거를 잘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탈만 안 하면은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잘 확인하세요. 좋은 예가 돼 있네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렇게 박스권 요 매물대 있던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 1차적으로 볼 차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4,000원까지 봤는데 14,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보유. 지금 비중이 80%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가치 투자라서 2만원까지 쭉 들고 갈 거야, 뭐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저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어디서 꺾일지를 모르니까. 2만원을 돌파해서 3만원 4만원을 갈지, 아니면 2만원 가기 전에 맞고 밀릴지까지 제가 예언자는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14,000원에 가면은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할 것 같아요. 비중 축소한 다음에 내린 다음에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이렇게 밀리겠죠. 밀리면은 12,000원이던 아니면 13,000원 이하던, 뭐 12,800원 이하부터 12,000원까지던 분할로 그걸 다시 살 것 같아요. 저는 14,000원을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은. 돌파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야 되고, 거래량이 실려야지 이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이런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은 시초가가 이걸 넘어서 시작하는 갭,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거래량하고 양봉이나 갭 둘 중 하나가 나온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14,000원 기준, 그 다음에 16,000원, 18,000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항을 설정해 놓고 14,000원 가면은 좀 줄였다가 밀리면은 다시 살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면 14,000원 위에서 사시면 돼요. 여기 80% 들고 그냥 쪼로록 밀려내리는 이 위험을 생각하면은 전 돌파해서 뭐 그냥 1,200원 더 비싸게 살 것 같아요. 저라면. 16,000원도 똑같이, 18,000원도 똑같이, 2만원도 똑같이, 22,000원도 똑같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저라면. 이해하시겠어요? 무작정 들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전 성장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지만 신규 상장 주는 데이터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이 안 돼요.
그나마 요거 있는 거 가지고 해서 요 2,000원 단위로 해서 봐드린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해서 2,000원 단위로 저항이 있다. 요게 어느 이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냥 다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신규 상장주니까. 심지어 이건 실적 바탕으로 성장된 게 아니잖아요. 기술 특례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밸류를 매기가 애매해요. 이건. 기본적 분석 안 되지, 기술적 분석 데이터 없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처럼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는 구간에 얘는 수급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상장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게 만족이 안 돼가지고 더 끌어올려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보시고 12,0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 요거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종목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커뮤니티에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의 영상에 대한 만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글씨 쓰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 있으니까 요 터치해가지고 숫자 3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